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기타리스트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음악과 이제 재즈 음악 위주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저 개인적인 건강 사정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큰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앨범은 제 기억에 아마 2012년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페이션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 이 집은 그 후로 2년 후에 2014년도에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같이 그 합동으로 만든 앨범이지만 이제 드럼 연주하시는 김책 씨라는 분과 라이브 앨범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에 3집 앨범 디보션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가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했던 앨범이어서요. 그 앨범 타이틀과 같은 공명인 디보션이라는 앨범을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깁슨 335, ES335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335 다른 335를 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것도 사용을 하고, 이제 또 한동안은 텔레캐스터를 상당히 오래 사용했었습니다. 연주 라이브로 할 때도요. 스틸라인이죠? 네네. 예. 그래서 F4이 있는 약간 세마이 홀로 스타일의 텔레캐스터였고, 지금 또 가지고는 있지만 연주는 요즘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걸로요. 뭐 제가 연주를 밖에서 할 때 사용은 안 했지만은 뭐 디안젤리코 솔리드 바디가 있는데 그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집에서 작업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악기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레슨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조그마한 여행용 사이즈인 야마하 기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트만 봐주신 네, 그거는 그것도 제가 아직 이렇게 라이브 연주 때 연주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계속 지금 약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줄은 저는 아주 오랫동안 다 다다리오 줄을 계속 써왔고요. 6번 줄이 플랫인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동안 예전에 이제 저는 솔로 기타로 그냥 기타 혼자 하는 그런 연주도 한동안 그 좀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해보다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저한테 맞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처음엔 전부 다 플랫 라운드로 했다가 점차 줄여서 이제 결국엔 6번 줄만 이렇게 플랫 라운드로 남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맞는 소리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013 세트에 6번 줄만 플랫 라운드 1, 2를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기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손이 안 좋아서 제가 방아쇠 수지라는 게 있어서요.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걸리게 돼서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통증이 좀 심한 어떤 그런 글쎄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약간 이제 또 한동안은 저도 이렇게 줄 두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약간 이런 변화를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013으로 다 사용을 하고 이제 6번 줄만 이제 012에 있는 그 플랫 라운드 세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다 012를 쓰다가 013으로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바꿨는데, 또 013에서의 6번 줄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그런 저 개인적으로의 어떤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맞는 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찾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냥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물론 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선 보스턴의 버클리 같은 경우는 제가 2002년도 1월부터 다니게 됐는데요. 우선은 가장 저는 좋았던 게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그 주위에 이렇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잘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음악인들이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에 우선 너무 놀라면서도 너무 그거에 감사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고요. 또 거기서 또 이제 지금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는 이제 김진수 씨도 만나서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추억도 많이 저희가 쌓고, 어쨌든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 했던 분들과의 그런 어떤 추억과 음악 활동과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꼭 더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분들과의 어떤 그게 어떤 그 의미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를 꼭 뭔가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어떤 이거를 뭔가 용지에 적어서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질문하고 아니면 제가 뭔가 항상 궁금했던 거를 같이 연주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거기서에 오는 배움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슨 때도 사실은 그냥 거의 연주만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듀엣으로 계속 연주하고 혹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궁금했던 거를 그 교수님 분들이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은 질문을 안 했음에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터득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꼭 이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물리적인 뭔가를 꼭 전달해줬다라기보다는 같이 연주하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뉘앙스, 어떤 그 음악에 다가가는 방향성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됐고, 물론 이제 존 스코필드나 피터 번스틴 같은 경우도 같이 만나면은 항상 연주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존 스코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 1대1의 레슨 형태는 아니어서요. 이게 약간은 그룹 레슨이기 때문에 한 기타리스트 한 5-6명 정도가 모여서, 근데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중간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또 한 30분씩은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그룹으로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약간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초기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팀 밀러 같은 분을 만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거에 큰 도움을 줬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꼭 뭔가는 이래야 되고 어떤 방향이 이렇게 물론 장르마다의 그 언어가 다 존재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팀 밀러 같은 분들은 약간 그게 좀 열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오픈된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매우 좋은 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존 스코필드나 피터 버스틴 같은 분들은 이제 뭔가 굉장히 그 독보적이고 개별적이지만은 이제 그 언어와 어떤 그 본인의 그 경험에서 쌓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터 버스틴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제가 만나면서 바로 느꼈던 게 그 컴핑 그 반주만으로도, 그러니까 반주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누구도 필요 없게끔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기타 혼자 솔로 기타를 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약간 정말 그 어떤 재즈적인 언어에서와 그게 또 개인화된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렇게 기타 혼자만으로 정말 그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파트가 다 들어있으면서 그게 또 개인화돼서 아주 독보적인 형태로 그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그 결과물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도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때 어떻게 당시를 또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그거를 제가 다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어쩌면 제가 준비가 안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목격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주할 때도 보면 그 어떤 음악적으로 그냥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반주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되게 되게 심플하다고 할까요? 되게 좀 뭔가 그렇게 크게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형태였다면은 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피아노 같이 이게 뭔가 움직이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형태로 반주를 그렇게 물론 그분이 솔로 할 때도 어떤 그런 라인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전부 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약간 피아노처럼 다가간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이제 그걸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피아노 같다는 게 그러니까 좀 화상적으로인가요? 아니면 리듬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피아노랑 기타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지만은 그 제한적인 선 안에서 마치 피아노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자체가 벌써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떤 이 화음이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그 반주가 이어져 가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존 스코필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물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물론 피터 번스틴도 그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이분들이 있어도 결국은 다 그냥 본인의 어떤 색감이 분명하게끔 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저는 존 스코필드 그때 직접 뵙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냥 공연장에서 보거나 그냥 어떤 비디오나 이런 어떤 걸로만 접하다가 정말로 그 소리가 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냥 악기와 앰프의 연결 자체로만 두 분 모두 다요. 존 스코필드나 피터 번스틴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에펙트나 페달의 어떤 도움이 없어도 그냥 기타와 앰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그 톤이 바로 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 물론 그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갈존 색소포니스트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 같이 연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악기가 달라도 그 어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음악에 다가가는 방향성이라든가 또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결국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컨셉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이렇게 레슨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걸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또 음악을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지 갈존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개인 레슨은 아니었지만 이제 조로바노 같은 분들도 굉장히 크게 되게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렇게 두 분이 기억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들었던 거는 그 재즈는 아니지만은 루이스 콜이라는 약간 이제 그 서부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분 그러니까 드러머신데 이제 그 약간 개인 음악을 하는 활동을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로서 많이 했던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커져서 이제 그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분도 한동안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피아노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피아노를 항상 많이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다시 들은 거긴 하지만은 뭐 브래드 멜다우 그 아트 오브 트리오 볼륨 5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최근에 다시 또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니어서 딱히 기타리스트는 최근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선은 이거를 좀 잘 관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음악 활동을 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활발히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기회가 된다면 또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씩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좀 관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집에서는 항상 제가 쉬지 않고 항상 곡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을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라도 꼭 어떤 정규 앨범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저는 찾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긴 하지만 저도 뭔가 이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이런 매체로도 뭔가 약간 어떤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하시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